그냥 합의를 해서 적당히 받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합의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101페이지 협박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개업 처음 시작할 때는, 중개업은 모든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고객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마인드 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으로 고객을 대응할지, 대면할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마인드가 먼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인가에 질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을중에 을로 일했을 때 이게 없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주변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사장님들은 대부분이, 제가 말하는 상위 1% 빼고는 을중에 을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을 때는 고객이니까 봐줘야지, 고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고객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조언대로 참아주고 하다가 을중에 을로 일하는 결과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겠죠.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객이 이 사람의 그 몇 마디의 행동과 이 제스처, 이 업무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이 사람은 신뢰가 간다 라고 해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할 때는 무조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이걸 중요시 보라, 그리고 옆에 좋은 사람을 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101페이지의 협박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썼죠. 내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지에 대해서 마인드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나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희 직원분 중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세 계약을 했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장난치는 고객을 만나서 그 고객으로 좀 고생을 했었죠. 솔직히 법무일을 했을 때는요, 실무자들이 되게 큰 오류를 냈어도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요. 이유는 법무사법은 법무사를 위한 법률이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만을 위한 조항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객들을 위한 법률이죠. 그러다 보니 확인 설명서에 뻔하게 당사자들이 가서 이미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도시가스가 없이 전기로 돼 있었거든요. 인덕션으로 돼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전기밖에 안 들어와. 그런데도 이제 오표시를 하나 했다는 것만으로도 협박의 시작이 됐죠. 하여튼 이것도 이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를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서 이 내용 읽어보시어, 거의 다 제 영상 보시는 분은 다 보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계약도 너무 잘 끝냈고, 잔금 지급하는 날 저희 직원이 준비해온 선물까지 다 잘 받았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잔금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 이 사람이 진짜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하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잔금일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면 그 전에 잔금 치르기 한 달 전인가 되게 오래전에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됐고, 아니면 해지를 해달라 어떤 요청이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크게 문제될 일이 없나 보다, 그냥 본인이, 그리고 또 저희한테 계속 요청한 거는 넓은 집만을 요구했던 사람이고, 전혀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돼요,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일 아니게 넘어가나 보다 하고 잔금까지 웃으면서 다 잘 치렀던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잔금을 치르고 중개보수료를 주세요 하니까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들 내가 이거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400만 원이네. 뭐예요? 중개업법을 악용하겠다라는 유형인 거죠. 이게 다른 전문 자격증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은 유난히도 이렇게 제재받는 강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서 발톱을 드러낸 거죠. 그 전에 얘기를 하면 이 계약을 깨니 마니, 아니면 처음부터 당신 이걸로 장난 안 칠 거라는 확인
확인을 안 하면 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 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선을 긋고 가니까 그 고객들이 빌미를 잡을 게 없다라는 계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잔금을 치르고 우리 직원이 준 선물까지 다 받고 나서 그때서야 발톱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나한테 중개보수료 안 받을래요? 아니면 과태료 400만 원 낼래요? 저한테 정말 전화 목소리로 했었나 문자로 했었나 너무 선명하게 해서 제가 이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게 중개보수료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가지고 제가 400만 원을 그래서 솔직히 중개보수료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 사람은 그 계산까지 한 거예요. 설마 이런 것까지 하겠어? 설마 이 사람이 이 돈으로 이걸 포기하겠어? 라는 그런 계산을 한 거죠. 다른 실무자를 만났으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이분도 운이 없죠. 하필 저한테 걸려서 저 그냥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뭐 본인이 기회를 줬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되나 보시네요 하면서 좀 되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해봤는데 먹혔거나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 걸 나 이렇게 해서 띄어 먹어봤다 이런 사례를 아마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니 우리 공인중개사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구나.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 협박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구체적인 사례를 봤다라는 증거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해봤거나.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됐고 소송에서 뭐 소송을 한다는 건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죠. 저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은연중에 받긴 받겠죠. 근데 이제 절차나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나오겠구나, 어떤 통계치가 나오겠구나, 이게 이제 계산이 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을 했고, 그러니까 그냥 합의를 해서 적당히 받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만약 제가 그 상황에서 합의를 해서 그래 너 손해봤지 얼마만 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저한테 고마울까요? 아니죠. 고마운 생각도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과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고 해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만 나타내는 거죠. 뭔가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 비굴한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만 남기면서 돈은 돈대로 깎이는 이런 뻔한 결과만 나오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합의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자, 협박을 하는 고객들은 일단 뭐예요? 본인이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빌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합의를 해줘봤자 이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당연한 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 공인중개사는 저 사람은 협박을 하면 먹히는 사람이구나, 공인중개사들이 다 그렇지 라는 그런 인식을 그냥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결론 뻔한 거, 내가 이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좋게 뭐 양보해봤자 득이 되는 게 없죠. 그러면 그냥 소송을 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 논리에서는 소송을 가는 게 맞았고, 그리고 판사님이 1심에서 여기다 이제 그분이 처음에 법정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다 좀 구체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보시라고, 고객의 처음과 끝 그리고 소송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좀 같이 좀 느꼈으면 해서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법무사 일을 했을 때 법원 앞에 있었어요. 법원 앞에 1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온갖 사건을 다 가지고 와요, 고객들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양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본 게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이득이 됐던 것도 같고, 좀 더 멘탈을 정리하는데 쉬운 원리를 잡아나가는 노하우가 되기도 했었죠. 좋은 후기들을 남겨주시는 반면 한 분이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7일날도 올리고 13일날도 올리고 계속 저에게 지속적인 안티 관심을 갖고 계셔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부터 누군가를 저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책의 101페이지에 나왔던 그 고객도 심리 상태는 이거예요.